어느 대학의 강의실. 봄날의 햇살은 마치 강의를 엿듣고자 창가를 통해 강의실로 스며든 듯했다. 퇴근하지. 아직 안 끝났나? 졸려.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마치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햇살과 상반되는 칙칙한 조명 아래 학생들은 제각기의 표정을 통해 지독한 졸음에 대한 고통을 피력했다.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햇살은 어느새 창가를 넘어와 학생들의 앳된 볼과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 따스함의 악독함을 알지만 너무나 따스한 손길 속에서 의지가 약한 몇몇의 학생들은 집중하던 강의를 포기한 채 꾸벅거리며 졸기 시작했다. 잔혹한 햇빛은 그 범위를 점차 넓혔고 단상을 중심으로 반원형의 형태로 배치된 강의실 책상에는 빠른 속도로 졸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교수는 홀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그의 분필이 칠판에 적어내려가는 수식은 그 누구도 재미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수식이었다. 교탁에는 구시대적 디자인의 책과 실험도구인 듯한 기계가 나란히 놓여져 있었다. 교수가 막 수식의 작성을 끝내는 시점, 창밖에는 이름 모를 분홍빛 꽃잎이 휘날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푸르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이를 본 교수는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은 걸까? 펜을 멈추고는 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헛기침으로 죄의식을 달래며 말을 이어갔다. 날씨가 좋네요. 그렇지만 오늘은 중요한 이론이 나오는 수업이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집중하는 학생들은 몇 없었지만 교수는 신경 쓰지 않으며 말을 이어갔다. 자,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 기술은 각각 개별의 기술로서 발전해 왔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가진 전자기기 대부분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통신 기술이 사용되고 ADC 또는 DAC 기술을 통해 이 둘의 조합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20여 년 전 새로운 통신 기술이 연구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통신과 아날로그 통신은 고전통신공학이라는 분야로 새롭게 편성되었어요. 이후에 교수의 설명이 더욱 길게 이어지자 잠깐 집중되었던 학생들의 시선은 다시 창밖으로 돌아갔다. 이를 본 교수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단상으로 가서 자신의 책을 집어들었다. 물체 통신 개론. 새롭게 발견된 통신 기술은 물질 역학, 매개 전달 역학, 매개 통신, 물체 전달 이론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물체 통신이라는 이름이 공식 명칭이 됐고요. 물리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물질을 나노 단위로 분해해서 저장하는 기술과 다시 복원하는 기술이죠. 교수의 필기는 점점 수식이 아닌 다이어그램으로 심화되었다. 필기가 복잡해지고 강의가 길어질수록 졸음에 패배하는 학생들이 늘어갔다. 이러한 물체 통신의 핵심 기술은 바로 물체를 나노 입자로 바꿔 전송하는 것에 있어요. 제가 칠판에 적은 내용이 바로 물질의 분해와 복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수는 말을 끝마침과 동시에 단상 옆에 놓여있던 기계에 전원을 연결하여다. 두 개의 원통과 그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의 얇은 전선으로 구성된 기계는 전원이 들어오자 작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뿜어댔다. 이 장치의 이름은 초소형 물체 통신 장치예요. 물론 지금 상용화된 물체 통신 장치에 비해선 아주 기초적인 도구지만 오늘은 이 장치를 이용해 실험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이벤트에 흥미를 느낀 학생들은 본인에게도 전원이 공급된 것 마냥 부스스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계는 이내 아무런 소음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통의 한쪽 뚜껑이 자연스럽게 열렸다. 어느샌가 교수의 손에는 정육면체의 물체가 놓여져 있었고 손을 흔들자 물체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구슬이 하나 들어있어요. 교수는 손에 든 상자를 뚜껑이 열린 원통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학생들은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교수는 흥미로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천천히 둘러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총총거리며 옆으로 비켜서더니 기계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눌렀다. 윙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기계는 밝은 빛을 내기 시작했다. 빛은 시야에 크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였고 학생들은 통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통 안에 들어있던 상자는 천천히 조각조각 분해되고 있었다. 빛이 잠잠해지면서 조각들은 가루가 되는 듯 하다가 점차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전선과 연결되어 있는 반대편의 원통을 바라보았다. 상자의 바닥면으로 추측되는 무언가가 조금씩 생성되고 있었다. 절반 정도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상자에서는 구슬이 굴러다니기 시작했고 온전한 모습을 되찾은 상자는 통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오! 강의실 어딘가에서 신기한 쇼를 본 듯 학생 몇 명이 작게 감탄 섞인 소리를 내뱉었고 교수는 통의 뚜껑을 열어 상자를 다시 손에 올려두었다. 물체 통신의 원리는 간단해요. 보내는 쪽에서는 나노 단위로 물체를 분해하고 물체 형태 정보가 저장된 나노 입자를 전기 신호로 바꿔 전송합니다. 받는 쪽에서는 물체 형태 정보를 토대로 신호를 다시 물질 데이터로 변환하고 프린팅 기술을 통해 본래 물체를 복원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다는 말과는 다르게 조금은 난해한 말들이 섞여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는 단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복합적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리학, 컴퓨터공학, 통신공학을 포함한 설계, 프린팅 기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에요. 개론이다 보니 깊이 있는 강의는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더 흥미를 느끼게 되어 연구하게 되고 앞으로 고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물질을 전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죠. 교수는 책을 덮으며 말을 끝냈고 인사와 함께 학생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런 신기한 광경 앞에서도 다른 학생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각자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둘 사라졌다.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상 앞에 앉아 강의를 집중해서 듣던 학생은 그제서야 강의실 밖 풍경이 궁금했는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같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을 했다. 야, 여기 날씨 죽이네 진짜. 그러게 말이다. 단상 앞에 학생은 단상 쪽을 힐끗거리다가 옆자리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교수 그래도 좀 인간적이지 않아? 가상인간이 인간적? 날씨 얘기도 하고. 그러게 교수 평가 시즌하고 업데이트라도 했나? 뭐? 단상 앞에 학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처럼 표정을 찌푸리자 옆자리 학생은 농담이라는 듯 어깨를 으쓱였다. 내일 보자. 인사를 한 옆자리의 학생이 손을 들어 눈꺼풀을 올렸다. 다른 손으로 렌즈를 빼는 동작을 취하자 그도 강의실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교수에게 인간적이라고 말했던 학생은 창밖을 한 번 더 본 후 눈에 있던 렌즈를 빼버렸다. 렌즈를 뺀 학생이 눈을 뜨자 창밖의 봄날 햇빛보다도 강의실의 칙칙한 주광등보다도 그저 어둡고 습한 반지하의 방 안에 있었다. 작은 창문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지독히 춥고 어두운 한밤중이었다.